골목여행가 김씨의 대동여행지도, 대동여지도가 아니고 대동여행지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30명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올린 것들 다 내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둘러볼 동네는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입니다. 넓게 잡아도 괄호 세로 한 400m 정도 크기,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과 야구장을 합쳐놓은 정도의 좁은 동네인 수성동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들러볼 장소가 수성공원입니다. 수성공원은 연합뉴스, 코리안 리빌딩 같은 몇 개의 거대한 사무용 빌딩 옆에 있는 별로 크지 않은 작은 공원입니다. 아마 주변의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적하고 편안한 도심 속의 쉼터이지만은 사실 여기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1904년 7월 18일 당시 여기를 전동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영국 사람인 베델, 한국명으로 배설, 이 베델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해서 양기탁을 총무로 진용을 갖추어서 창간된 한글 영문 혼용신문입니다. 박은식 선생이 주필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영국인이 발행했다는 점 때문에 그나마 일본의 검열을 뚫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서울신문이 이 대한매일신보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신문이 입주해 있는 프레스센터 1층에 보면은 대한매일신보의 창간을 주도했던 양기탁 선생의 흉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뿌리와 긴 역사를 가진 서울신문이 이제는 한 중견 건설사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신문이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민초들과 백성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걱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성공원에는 이종일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당시에 이미 61세의 고령이었던 이종일은 3.1운동으로 체포당해서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반 만에 가출하겠고 그 후에 3년쯤 더 살면서 조선국문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해서 한글 맞춤법 연구에 전념했다고 하니까 33인 가운데 몇몇 변절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 이종일 선생은 참 곧게 사시다 가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성사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그리고 33인이나 되는 3.1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종일의 동상이 수성공원에 서 있는가? 이유는 이 수성공원에 보성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성사는 천도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원을 인수해서 경영하던 1910년 말부터 보성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인쇄소이자 출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일은 3.1운동 당시에 보성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결국 3.1운동 때 뿌려졌던 수만 장의 독립선언서, 이게 이종일이 주도하는 보성사에 의해서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이종일 선생의 동상과 보성사 터라는 표석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신흥대학교와 중동학교, 숙명학교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중동학교, 그리고 숙명여대 숙명여중고의 전신인 숙명학교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데, 지금 중동고등학교는 강남구 일원동으로, 숙명여중고는 도곡동으로 옮겨져 있고, 숙명여대는 남영동에 있습니다. 신흥대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신흥대학을 이야기하려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사 이항복을 포함해서 10명의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인 이회영 육형제는 조선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 조상 대대로 모아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무장항일 투쟁에 나설 투사들을 양성하는 등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신흥대학은 미 군정시대에 미흡했던 일제청산과 민족 정통성 회복을 위해서 신흥무관학교의 교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회영의 형이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혼란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흥대학을 소유하고 있던 성제학원의 이사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조영식이 학교를 인수했고, 조영식은 학교를 회기동으로 이전해서 경희대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이후에 경희대학교 측은 학교의 역사를 기술하거나 언급해야 할 경우에 조영식이 신흥대학을 인수하였다라는 짧은 사실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애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경희대학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신흥대학은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송공원은 여러 기관과 여러 학교가 차례로 세워지고 다른 장소로 이사가기를 반복하면서 보성사, 대한매일신보, 숙명학교, 중동학교, 신흥대학 등이 차례로 세워지고 거쳐간 특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송공원 구석의 다른 한쪽에는 또 작은 표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희동이라는 화가와 안중식이라는 화가가 활동했던 터라고 하는 표석입니다. 두 개의 각기 다른 표석에 두 명의 화가의 흔적을 담는 대신에 하나의 표석의 양면에 두 사람의 흔적을 담은 것이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 30년 정도 나는 걸로 봐서 한 사람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송동에서도 특별히 수송공원에 얽힌 역사적인 흔적들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수송공원 이외의 다른 곳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